안녕하십니까. 오늘 C 언어 14번째 시간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C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반복문, 제어문도 배웠고요. 다음에 변수란 것도 배웠고 함수란 것도 배웠는데 함수를 배우고 난 이후로 조금씩 이제 C 언어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하는 포인터 C 언어에서 정말 중요하고요. 포인터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포인터를 잘 쓰면 C 언어를 잘한다. 또 포인터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좀 더 C 언어를 많이 접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포인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존재하는 메모리의 주소를 우리가 포인터라고 하는데요. 메모리의 주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포인터란, 그죠? 먼저 포인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다음에 포인터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 포인터 변수도 엄연히 변수이기 때문에 선언과 초기화를 거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포인터 변수의 사용, 다음에 다차원 포인터 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인터란 메모리에 주소가 저장된 공간입니다. 되게 난해한 글 같죠? 자, 하나씩 짚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시연을 공부하면서 변수란 걸 배웠어요. 변수. 그죠? 변수는 무엇이다? 어떠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그 공간 중에 인트형일 경우에는 4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해서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다음에 캐릭터형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씩 할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인트죠, 이런 거. 그러면 요 크기 4바이트겠죠. 그죠? 4바이트, 4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일 겁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 메모리라는 것은 특정 주소가 있다고 그랬죠. 5가 들어가 있는 요 메모리 요 한 칸의 주소, 20이 들어가 있는 한 칸의 요 주소, B가 들어가 있는 요 메모리 공간의 주소, 이렇게 메모리 주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럴 때 이 위에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의 공간이고요. 공간이고 이 메모리의 주소 있죠. 주소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메모리의 공간이 있어요. 그죠? 이걸 바로 우리가 포인터라고 합니다. 되겠죠? 자, 메모리의 안에 우리가 변수를 이용할 때 또는 배열을 이용할 때, 지난 시간이었나요? 배열 우리가 했죠. 배열을 이용할 때는 그 데이터가 해당하는 데이터가 메모리의 특정 공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메모리에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는 메모리의 주소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주소도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해서 그 메모리 공간 안에 이렇게 메모리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포인터, 뭔가 가리키고 있죠. 그죠? 이 주소는 어떠한 데이터가 갖고 있는 공간, 메모리의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인터 또는 포인터 변수라고 합니다. 포인터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이 왜 어렵냐면 포인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잘 이해를 하지 않고 접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란 어떠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예요. 이걸 우리가 포인터 변수 또는 포인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변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얘도 마찬가지 주소지만 16진수 주소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써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16진수 주소예요. 이렇게 16진수 주소인데 이 16진수 주소도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면 얘도 크기가 있겠죠. 우리가 인트는 4바이트고 캐릭터는 1바이트. 그죠? 그런 크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얘도 메모리 안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는지, 즉 메모리의 크기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얘는 이 포인터가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던 간에 인트형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던 캐릭터형을 가리키고 있던 배열을 가리키고 있던 간에 포인터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의 크기는 무조건 몇 바이트? 4바이트입니다. 자, 그럼 궁금증 하나는 해결됐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 주소, 이 주소는 누구 주소예요?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녀석이 가리키고 있는 5에 대한 메모리 주소입니다. 그러면 이 주소가 차지하는 요 메모리, 요 공간이죠. 요 공간. 요 공간에 또 메모리 주소도 있겠죠. 그죠? 그 주소를 나타낼 때는 요 앞에다 어떻게? 또다시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는 AND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즉, 주소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336868이라는 것은 이 5가 차지하는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메모리 주소고요. 그 다음에 336868이 얘도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곳의 주소는 또다시 이렇게 AND를 이용해서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포인터란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 그걸 우리가 포인터라고 그랬는데요. 포인터를 그러면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도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선언하는 방법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변수와 같이 선언과 초기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그 변수 배울 때 했던 양식과 문법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 뭐가 있냐면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는 자료형 다음에 이렇게 에스타리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는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형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어떠한 포인터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느냐, 인트형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으면 여기에 자료형이 인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처럼 캐릭터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캐릭터형 자료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포인터 변수 이름 적어주고요. 다음에 중요한 거, 일반 변수와 다르게 포인터 변수는 꼭 선언 시에 무조건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로 널을 대입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선언은 무조건 널로 설정해야 함.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요 밑에 코드를 보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형 변수 num을 선언해 놓고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할당을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트형 에스타리크 나왔네요. 포인터 변수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포인터 베리어블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주소죠. 얘는 포인터는 주소입니다. 주소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소를 바로 담지 않고 널로 일단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널로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포인터 베리어블 그 변수에다가 num의 and를 붙여서 num의 주소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f로 num을 출력해 보면 얘는 당연히 10이 출력될 거예요. 됐죠? 자, 하지만 포인터 베리어블 얘는 주소를 갖고 있죠.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x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주소, 16진수 주소가 찍힐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누구의 주소예요? 넘의 주소죠, 넘의 주소. 다시 포인터 베리어블의 주소를 찍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and 써주면 되겠죠. 그죠? and 써주면 이 포인터 베리어블이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까지 살펴보고 실제로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와 asteric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간접 접근할 수 있다. 포인트 변수의 사용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두 가지만 일단 암기를 하세요. and는 메모리의 주소를 나타내는 거, asteric는 메모리의 주소가 가리키는 데이터 값입니다. 실제 값. 그래서 보시면 캐릭터형 C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A를 줬어요. 그럼 메모리에 지금 A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메모리를 보면 메모리에 지금 A가 이렇게 해서 A가 지금 메모리 어딘가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자 캐릭터 C 포인터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아, 그러면 또 하나 메모리가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포인터입니다. 선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C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켜라? C의 end네요. 메모리 주소네요. C가 누구예요? 여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리키면 되겠구나. 이런 관계가 성립되겠죠. 그래서 C를 출력해요. 그럼 당연히 A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C 포인터. C 포인터는 뭐예요? 주소죠, 주소. 그죠? 그래서 얘는 16진수. 얘 A 공간이 차지하는 메모리의 주소가 16진수 출력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C 포인터 앞에 s타이클 줬어요. s타이클은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데이터 값이라고 그랬죠.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얘죠. 얘의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결국 A가 출력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C 포인터 앞에 또 AND 줬어요. AND는 메모리 주소라고 했죠. C 포인터는 얘죠. 이 녀석의 메모리 주소. 그죠? 주소 이렇게 찍히겠죠. 자,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원래 데이터의 메모리 주소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이고요. 포인터 값이고 포인터가 갖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지금 찍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소가 다르죠. 이 위쪽에 있는 거는 A 데이터의 메모리 주소, 얘는 포인터의 메모리 주소. 그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포인터의 메모리 주소에 SI를 그렸어요. 그죠? 이 포인터의 메모리 주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SI를 또 찍어요. 그럼 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값 뭐예요? 메모리 주소죠. 그래서 위쪽과 동일한 메모리 주소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C 포인터 얘죠, 얘 메모리 주소가 있겠죠. 메모리 주소에 값이니까 뭐 16진수 얘겠죠, 여기 요거죠, 요거의 주소죠. 주소에 값을 또 찍어요. S하고 또 한 번 값을 찍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찍혀요? A가 찍히겠죠. 그죠? 자, 요거 하나씩 순서대로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하시면 AND와 SSR가 얼마든지 여기 많이 찍힐 수가 있겠죠. 찍히더라도 하나씩 계속 따져 나가다 보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 감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포인터를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라고 하고요. 됐고요. 자, 일단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int형 num이 있는데요. 10을 담아놨습니다. 자, 이 녀석을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int형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니까 똑같이 int형을 써주는데 포인터를 나타내는 asterisk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num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어떻게? 처음에는 너를 할당해 줘야 된다는 거 꼭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O num에다가는 얘는 이제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포인터니까 num의 메모리 주소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and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print f 이용해서 하나씩 출력을 해볼게요. num을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num은 그냥 변수니까 변수 안에 num 변수 안에 뭐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럼 10이 찍힌 겁니다. 자, 반면에 여기서 한번 포인터 변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 안에 뭐가 있어요? 메모리 주소 16진수죠. 그래서 16진수 x 서식 문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num의 메모리 주소 EFFD4C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PONUM 포인트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AND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PONUM의 메모리 주소 위하고 다르죠. 왜 다른지 아시겠죠? 이 위에 거는 num의 메모리 주소이고 이 아래쪽 것은 PONUM의 메모리 주소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난 궁금해요. 이 메모리 주소의 값이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PONUM의 메모리 주소를 출력했는데 거기에 값 뭘까요? PONUM 안에 들어있는 num의 메모리 주소이겠죠. 결과적으로 num의 메모리 주소 PONUM과 똑같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asterisk와 and가 만나요. asterisk와 and가 만나면 얘는 그냥 쌤쌤 처리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에 가서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없애서 쌤쌤 처리해서 요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하고 똑같죠. 지금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보면 여기서 메모리 주소 찾았는데 메모리 주소 안에 데이터가 또 궁금해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해주면 되겠죠. 얘는 얘가 되겠죠. 메모리 주소, num을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 메모리 주소를 찾았는데 거기에 데이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없어지는 거죠. 하나씩 지우면 없어지죠. 없어지고 나서 얘만 남았죠. 즉 P1num 포인터의 값 뭐겠어요? num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표라서 다차원 포인터 변수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포인터 변수를 1차원이라고 그래요. 한 곳만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한 곳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도 분명히 주소인데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 안에 일정한 공간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얘를 가리키고 있는 또 다른 곳에 주소를 또 하나 포인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포인터를 하나 만들고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포인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때 이걸 우리가 다차원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num 1을 해놓고요. i num 포인터 1, 포인터 2, 포인터 3 그래서 에스테리크를 하나씩 찍어놨어요. 그래서 포인터 1에는 i num의 주소를 담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1의 주소는 포인터 2에 담고
포인터 2의 주소는 포인터 3에 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포인터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iNum 출력하면 iNum이니까 당연히 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1에 그 데이터를 출력을 하면 포인터 1은 iNum의 주소죠. 그래서 이 주소가 출력이 되고요. 포인터 2는 포인터 1의 주소죠. 그래서 포인터 1의 주소를 또 여기다 출력할 수가 있겠고요. 포인터 3은 포인터 2의 주소죠. 그래서 포인터 2의 주소를 또 출력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포인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포인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다차원 그 포인터라고 그러고요. 이럴 때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s타리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s타리크를 하나씩 추가해주면 그 위쪽에 가리키고 있는 곳의 데이터를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실제로 코딩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그냥 단계별로 쭉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예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예제를 참고하시면서 직접 코딩은 한 번씩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터를 했는데 포인터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포인터와 배열, 또 포인터와 다른 것들을 짬뽕해서 포인터가 어떻게 되는지 쭉 살펴볼 텐데요. 포인터의 개념 잘 알아두세요.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로 얘도 그 엄연히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어떠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메모리에 어떠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얘만의 또 다른 주소를 갖고 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포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선언할 때 이렇게 s타리크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반드시 중요한 거 처음에 선언할 때는 널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두 가지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의 주소를 알고 싶을 때는 and를 쓰고 그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알고 싶을 때는 asterisk를 이용한다. 별표를 이용한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